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사조학이 일제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우리 사조학을 그렇게 바꾸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왜? 자, 일제가 우리의 음양오행학, 사조학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단합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뭉치는 힘을 흐트러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 음양오행학은 음과 양이 만난다는 자체가 결합이죠. 음과 양이 만나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또 다른 어떤 것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결합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전부 개별 사조학을 공부하죠. 그죠? 이유는 그런 겁니다. 뭉치는 힘, 결합의 힘이 아닌 개별의 힘을, 개별의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일본은 이러한 것들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자, 우선요, 일제는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에 충실했던 겁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 조선을 며칠이면 정복할 줄 알았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면서 전략가였어요. 왜냐면요, 일본은 그 당시에 100여 년에 걸친 내전이 있었어요. 그 내전을 모두 승리하고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였겠어요. 100여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요, 그 단련된, 정예화된 군사들이 우리 수백 년 동안 전쟁도 한번 치러보지 못한 조선을 점령하는 건 아주 쉽겠죠.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그죠? 저 공수부대, 해병대로 구성된 특수부대들이 동네 향토 예비군들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주 쉽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그 당시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수많은 첩자를 보내서 가상의 변수가 어디 없을까, 우리나라의 지형과 지세, 이런 것들, 정치 상황들을 모두 분석한 그런 뛰어난 지략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에서 졌죠.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장 큰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요, 의병의 힘이었던 거예요. 백성의 힘이죠. 백성의 힘을 그 도요토미는 전혀 고려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국민은요, 보통 때는 흩어져 있지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에 공동으로 닥칠 때는 하나로 뭉치는 힘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 유전자가 뼛속 깊이 심어져 있던 거예요. 세계 어떤 나라도 없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왜 그 유전자가 생겼을까요? 우리의 학문 자체가, 우리가 배웠던,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배웠던 그 학문들이, 또 그 어떤 행사들이 모두가 단합의 힘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것은 음양오행학에서부터 시작되죠. 결합이라는 것.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반 농민들, 그죠? 상조, 두레, 부조, 다조, 지금도 부조는 하잖아. 그죠?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걷어서 그 큰 행사를 치르도록 도와주는 단합의 힘이죠. 이런 거 모르고 있었죠. 그렇지만 세계 어느 민족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만 있어요. 단합의 힘이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국채보상운동, 3.1운동, 또 얼마 전에 있었죠.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들이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그러한 것들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어떤 뭉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 뭉치는 힘을 흐트러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일제는. 그래서 일제가 곰곰이 조사해 본 결과 조선에는 이 음양오행학이 있어서 모든 것이 모여야지만 만들어진다라는 그 학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합되는 이 이론을 개별화된 이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한 증거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신화창조입니다. 이 신화창조는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토정비결, 정감록,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비결서, 뭐, 이게 다 일제 때 위조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토정 선생님은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들은 제가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든 것을 신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그런 식으로 신화적인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점술화, 그러니까 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토정비결은요, 점술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서적위조는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적천수, 공통보감, 연애작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일제의 중일전쟁 때 종군기자였던 아베라는 사람이, 또 여기서 아베가 나오네요. 참, 그죠? 이 아베라는 사람은 종군기자였던데요, 이 사주학에 관해서 자기가 위조를 하고 나서 일본의 문공부 장관까지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개별적인 사주를 다루는 그런 사주학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별적인 사주와 결합의 학문인 음양학과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단체의 힘이냐 개인의 힘이냐예요. 개인적인 어떤 것들로 개별화된 것들로 만들어버리면요,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들이 모여야 된다, 뭉쳐야 된다라는 우리 음양오행학은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우리 선비들에게, 우리 옛날 조상들에게 모이는 힘, 뭉치는 힘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뼈에 심어뒀던 거죠. 나도 모르게, 교육이라는 건, 그죠? 가르쳐서 아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학문이 사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문을 일제에서는 목숨을 걸더라도 막아야 됐던 거예요. 아니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천수, 공통보감, 뭐 연애작평, 뭐 이런 서적들이 전부 뭐 명나라, 당나라 그때 쓰여졌다 그러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명나라, 당나라 때는요, 절대 간지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최초의 간지를 사용한 사건은 신의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택동이 장개석 총통을 대만으로 축출한 사건, 일제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철학원도 일제 말기 1940년에 서울 종로에 최초로 생겼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이론으로 또 창씨개명을 하면서 그 창씨개명이라는 도구로, 그죠, 이름을 짓게 되니까 소수의 철학원에서 전 국민의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장사진을 이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 버는 법을 사람들은 배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요, 무수하게 많았겠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위조된 일본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가르쳤던 거죠. 지금도 대부분의 철학원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실제로 이렇게 적천수나 공통보감, 뭐 연애작평 이런 것들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간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간지를 쓰지 않는 민족이 간지로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어를 쓰지 않는 우리가 영어로 된 서적을 만들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미국에서 홍길동전을 지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기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연애작평을 다시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자, 적천수를 한번 보시고 공통보감을 한번 보세요. 간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간지를 쓰지 않았어요. 또 중국은 사계절이 없습니다. 이 동양학, 음양오행학, 사주학은요, 사계절을 기준으로 만든 학문들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사계절이 없어요. 저 북경에, 저 위로 가면요, 굉장히 1년 내에 겨울만 있고, 남쪽으로 가면 1년 내에 여름만 있어요. 사계절이 적용되는 그런 학문이 중국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만들었다 합니다. 왜?
일제 때 그렇게 위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위조해서 개별적인 운명론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거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개별화된 운명론에 적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세계의 어느 강국이든 그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밑에는 반드시 굉장히 뛰어난 국민들과 국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국민성과 국민의 힘을 일제는 막고 싶었던 거예요. 일제 3.1운동 때 깨달았거든요. 국채보상운동 때 깨달았거든요. 임진왜란 때 일제에서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분열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개별적으로. 이 외에도 수도 없이 위조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신문화, 민족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음양오행학, 사주학은 우리 조선부터 선비들이 공부하던 학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학문 자체를 점수라로 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공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후대 사람들은 사주학, 성명학 한다 그러면 점쟁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래 되면 우리 음양오행학, 사주학이 사라지겠죠. 우리 결합의 학문, 우리 뼛속 깊이 만들었던 국민의 힘을 만드는 그 음양오행학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바라는 대로, 그죠? 개별사주, 운명론에 젖어서 나는 과부될 팔자니까, 나는 어떻게 될 팔자니까, 나는 어떻게 될 팔자니까 노력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이것을 강의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도 이런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힘들은 어느 순간 우리 후대에 가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런 IMF 때 금모으기 운동, 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죠?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단합을 하는 그런 감동적인 사건들은 우리 후대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의 힘을 개별화 시켜버리고 싶었던 거죠. 또 이 위조서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의 사람들, 일제 이후에 그 단절된 36년 이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공부를 한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요, 개별 사주를 가지고 이 사주는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운명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때는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성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과 결합의 민족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로 뭉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그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단체를 위해서 결합하는 그런 국민이에요. 그 국민이 되도록 만드는 학문이 사주학이라는 거죠. 음양학이라는 거예요. 오행학이고요. 음과 양이 결합되는 겁니다. 이 학문 자체를 일본에서는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요, 왜곡된,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교육을 받지 마시고요, 우리의 학문, 우리 선비들의 학문, 우리 학문은요, 정도전 선생님부터 율곡 선생님, 퇴계 선생님, 그 이후에 무수한 선비분들이 다 공부하던 전통적인 이론이고 학문이었다는 게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근거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요. 설마 그분들이 지금 같은 점을 공부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사주학, 나는 사주학을 공부하고 싶어, 음양학, 오행학에 관해서 공부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제발 저런 운명론, 점술론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의 음양오행학 학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음양오행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제의 이런 정책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관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자세하게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